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울시 기출문제입니다. 이번 서울시 기출문제인데, 전기료 문제가 일단 서울시 본 학생들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많이 힘든 건 몇 개 없죠. 한 두 문제? 두 문제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는데, 일단 1번부터 힘든 게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빨리 1번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않고 건들고 있다가 뒤에 문제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는 버릴 수 있는 건 버리자, 그런 것들. 마지막에 풀어야죠, 그죠? 이런 것들. 자, 1번에 그림의 회로에서요, I1하고 I2하고 I3 값은 각각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I1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메시죠, 그죠? 메시로 돌리는 건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메시는 저는 잘 사용 안 하고 노드 위주로 쓴다라고 해가지고 잘 안 돌렸죠. 안 돌렸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이 전류예요. 그래서 이 전류가 지금 이제 얼마요? 요렇게 도는 거니까 여기 15가 있으니까 I1은 15예요. 그래서 I1은 15보다.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여기 9분의 Vx 값이요. Vx 값은 얘는 이 전류 I3 방향하고는 같고 I1 방향하고는 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슈퍼노드 형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릴 때 여기에서 이 부분. 그래서 이 9분의 Ix라는 이 크기가 I3 빼기 I1인데 I3 빼기 15죠. 그죠? I1이 15니까 15다. 라고 하는 수식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Vx라는 형태는요, 이 Vx 3에다가 이 전압을 이렇게 했다면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잡았죠. 그죠?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건 이 방향은 지금 이제 I3 방향이죠. I3 빼기 I2예요. 3에다가 I3 빼기 I2 하면 이 전류에다가 이 저항 곱하면 Vx가 나와야 되죠. 그죠? 아닌가요? 이 양단, 3옴 양단 전압은 저항에다가 전류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압을 여기를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정의를 해주면 되니까 이건 요렇게 되는, 이게 I3 방향이니까 I3 빼기 I2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I1이라는 아는 값 하나에 지금 I3하고 Vx, I2 해가지고 미지수가 I1, I2, I3, Vx 라는 4개의 미지수거든요. 종속 변수까지 해서. 근데 수식이 하나, 둘, 3개 나왔어요. 3개 나왔으니까 그러면 하나의 수식이 더 필요하죠. 하나의 수식을 여기서 KVL을 돌리는 거예요. 메시를 돌리는 거예요. 메시는 1옴에다가 이렇게 돌리는 방향. 이렇게 돌리는 방향. 1옴에다가 여기 흐른 전류는 I2는 이렇게 올라가고 I1은 내려가니까 1옴에다가 뭐야? I2 빼기 I1 더하기. 여기 2옴에서는요, I2밖에 없죠. 그리고 3옴에서는요, I2 빼기 I3 하면 여기는 DC 전원이 없으니까 0이죠. 그죠? 공급 전원이 없으니까 여기는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 더하기 이 전압 더하기 이 전압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요, 정리하면 I1은 15고요 I2니까 I2 빼기 15 더하기 2I2 플러스 3I2 빼기 3I3는 0이다 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는 6I2인가요? 그래서 수식이 뭐 3으로 나누면요, 2I2 빼기 I3는 5다라고 해서 수식이 이제 4개가 다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I1은 15다라는 수식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얘 값을 그냥 대입을 시킵시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수식 정리를 하면 뭐 나와요? 9분의 3분의 i3 빼기 i2는 뭐가 나온다고요? i3 빼기 15다. 3이 되고요. i3 빼기 i2는 3i3 빼기 45다. 그러면 요거 넘기고, 그냥 이 애들 넘기고 얘를 넘길까요? 그러면 2i3 플러스 i2는 45다. 이렇게 되나요? 요거 이렇게 넘기면 i2고, 그죠? 이거 하면 2i2 이렇게 될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값하고요. i3 플러스 2i2 오다라고 하니까 이거 일방식 하면 2i3 플러스 4i2는 10이다 라고 해서 얘 2배 하고, 그죠? 이거하고 이거 연립시키면 뭐 나와요? 5i2는 55다. i2는 얼마요? 11이다. 그러면 i2 11이니까 여기 할까요? 11이니까 얘 20이죠. 이거 넘기면 i3는 22 더하기 22 빼기 5 하니까 17인가요? 그래서 i1은 15, i2는 11, i3는 17. 셋 다 더하면 얼마야? 43인가요? 43. 뭐 이런 수치가 나오죠, 그죠? 답이 43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나오는 거 시험장에 나오면요 과감하게 포기. 이런, 아니 시험장에서 이렇게 수식을 3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푸는 문제 나오면요 일단 포기하는 게 좋아요. 다 하고 할 일이 없을 때, 다 풀었는데 시간이 남을 때 그때 풀어야지. 그 전에 이 문제를 풀고 있으면 이건 지금 같이 풀어도 한 2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 되니까 과감하게 포기. 자, 이 문제요. 푸니까 답은 뭐 나오던가요? 여기 답이 뭐 나왔냐고요? 저요? 이거 찍으면 돼요. 뒤에는요? 그 뒤에는? 빨리 풀어봐요. 이 문제는요, 일단은 노드 방식 세우면 i1 더하기 i2는 i3 더하기 i4 이거죠? i4를 물어봤으니까 i4는 i1 더하기 i2 빼기 i3. 일단 이건 세워놓고, 그죠? 그러면 i1 더하기 i2 더하기 빼기 i3를 하면 됩니다. 근데 잘 보니까요, i1은 요거고 i2는 i1보다 90도 빠르고 i3는 90도 늦어요. 근데 90도 빠르고 90도 늦은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10루트 2에 0도 i1이고 i2는요 5루트 2에 90도 i3는 5루트 2에 마이너스 90도. 근데 만일에 여기가 요거였다면, 즉 전류의 방향이 i3가 요거였다면, 요거도면 얘는 그냥 반대 방향이니까 이건 10루트이고 이건 플러스 j 마이너스 j 해서 사라질 수 0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류의 방향 i3를 이렇게 바꿨으면 답은 얘하고 똑같은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것만 딱 바꾸면 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요. I3는 이거지만 마이너스 I3는 얘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I3는 이건 마이너스 5 루트 2에 마이너스 90도인데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마이너스 집어넣으면요. 위상을 180도로 플러스 하거든요. 180도 바꿔주면 반전이니까 5 루트 2에 9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은 크기예요. 그럼 페이지 2에서 나타내면요. 얘는 10루트 2, 하나는 5루트 2, 5루트 2 하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야? 10루트 2. 그러면 10루트 2, 10루트 2니까 여기는요. 1대 1대 루트 2인데 루트 2대 루트 2대 2가 되니까 20이죠. 각도는요. 45도. 그래서 크기는 20이고 위상은 45도. 그래서 이건 I4는요. 그래서 I4는 20에 45도다. 그러면 I4라는 시간 함수를 고치면요. 20 사인 원래 값을 사인으로 했으니까 오메가 t 그냥 t네요. t 플러스 45도. 이건 뭐 이렇게 하는 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건 위상관계 좀 필요할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게 시험장에서 이게 잘 안 보였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공부를 잘한 친구도 시험장에서는 이게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좀 잘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의 회로에서 V가 t = 0일 때의 V는 V0라고 이렇게 한다. 시간 t에서 VT 값은 얼마죠?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건요, 초기 값만 있고요, 소수가 없죠. 그럼 초기 값은 V0는 뭐라고요? V0예요. V 무한대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죠. 그래서 초기 값이 V0에 무한대가 되면 0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초기 값 V0에 다 초기 값 V0에 무한대일 때는 일단 이 둘은 답이 아니죠. 그죠? 수식에서 이 둘을 답으로 찍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가 없으면요,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잖아요. 항상 시정수 관점에서는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시정수분의 t, V0에 2의 마이너스 시정수분의 t인데 시정수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시정수가 c를 제외한 나머지 회로들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얘로는 얘가 있고 이 저항을 이쪽으로 보내놓으면요. 이쪽으로 보내놓으면 2K, 2K죠. 하니까 1K. 여기에 9K가 있으니까 총 합성저항 몇 K요? 10K. 그러면 C가 10마이크로페렛이니까 R 곱하기 C는요. R은 10kg 곱하기 10마이크로 하니까 0.1초죠. 그죠? 그래서 0.1초가 되고, 그러면 0.1분의 t 하니까 결론은 뭐예요? 10t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그림의 회로에서 C가 200피코페럿의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시정수, 그림이 회로가 도망갔네. 시정수 타워 하고요. AB 단자의 왼쪽에서 테문한 등까지 납 VTH는 얼마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C가 200피코페럿일 때요. 피코페럿일 때 이제 여기 시정수가 얼마고 태분한 등가 회로를 고쳤을 때 VTH가 얼마냐라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회로를 본 거죠. 그죠? 그래서 AB 단에서 들여다본 태분한 등가. 그러면 이 문제는 시정수를 계산하기 전에 이 등가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4, 12. 몇 볼트요? 44. 그러니까 4, 10이니까 1대 3이죠. 1대 3이면 4분의 1인가요? 4분의 3인가요? 4분의 3 하면 얼마였죠? 여기는 33에 12하고 4하고 병렬하면 3인가요? 3이 되고요. 그러면 얘는 또 준원 변환 해가지고 하니까 얼마요? 11에 3이에요. 그죠? 그래서 11에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는 애 얼마요? 3인가요? 3이니까 3하고 11하고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니까 올라가는 얼마요? 8에 3인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전원 변환하면 24에 3이고, 여기 뭐가 있죠? 장? 또 3인가요? 3이니까 얘는 결론은 24에 6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분한 능과 전압은 얼마요? 24. 그 다음에 여기에 100피코도 있으면 200피코네요. 키로인가요? 아니면 그냥 옴인가요? 그냥 옴이네요. 그러면 시정수는 그냥 이거 곱하면 되죠? 1200인가요? 답은 1번이죠, 그죠? 자, 5번요. 이건 제가 모의고사 하면서 그냥 막 내봤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였어요. 이것도 일단은 그래도 꼭 알아놨으면 싶은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전압 파형이 100mH의 인덕트에 인가되었을 때 L이 100mH예요. 인덕트에 이런 전압이 지금 이제 인가됐다는 거죠. 이런 전압이 인가됐을 때 T = 0에 스위치를 탁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T = 0에 스위치를 닫았을 때 이런 전압 파형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뭐 여기 0부터 2는 파형이 안 들어가네요. 어쨌든 이게 탁 T = 0에서 이렇게 돼서 이런 파형이 들어갔다. 이때 초기 전류가 0이었다. 코일의 초기 전류가 0이었다. T가 14가 되는 형태에서 인덕터에서 전류 I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건 센스 있게 잘 풀면 돼요. 자, 이거 그냥 보면 답이 안 보여요. 근데 잘 보면요. 코일에서 전류하고 전압하고 인덕턴스 L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VL은 L dT분의 di죠. 양변 적분. 적분하면 이거 dt 하니까 이거 우변은 i죠, 그죠? ILT는 이거 L 넘기면 L분의 1에 인테그랄 VLT의 dt 그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 I0가 있거든요. 근데 초기값 I0가 0이라고 했으니까 안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실 0부터 12까지, 14까지 이거 적분하면 돼요. 적분하면 이 면적 구하라는 거예요. 4고요. 4니까 여기 면적은 16이죠. 여기는 4에 2가 되니까 이제 8이에요. 그러면 이 적분된 크기는 얼마요? 24죠. 그럼 잘 몰라도 답은 240이 되겠죠. 근데 이거 L 값이 얼마요? 0.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생각보다 편해요. 생각보다 알면 편한 문제인데
이게 힘들죠. 그죠? 처음 딱 봐가지고. 이런 류의 문제를 모의고사 보면서 한 번은 했어요. 콘덴서 관계에서 전압물을 본 거하고 코일에서 전류물을 보는 이런 거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언제 모의고사에서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국가직에서 하면서 했는지 뭘 어쨌든 하긴 했는데. 25의 저항에 시로치가 20V의 사인파가 걸릴 때 발생열은 직류 전압 10V가 걸릴 때 발생열의 몇 배인가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발생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에너지예요. W는 PT고요. 지금 전압이 주어져 있으니까 R분의 V제곱 T예요. 그러면 열이 몇 배냐라고 하면 지금 전압으로 보고 전압의 제곱배가 열의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R은 똑같아요. 25. 그러면 이 전압에 직류 몇 볼트요? 10볼트일 때고 교류는요? 20볼트죠. 만일에 이 문제가 최대값이 20볼트인 교류라고 했으면 답은 최대값이 20V의 답은 우리가 이 에너지, 열 이런 것과 관련된 전력과 관련된 이 전압은 시료값이라고 했죠. 시료값이니까 최대값이 20V면 시료값은 10루트이죠. 그러면 10루트이하고 10하고는 제곱배를 하면 얘는 100이고 얘는 200이니까 2배 차이가 나요. 근데 이 문제는 최대값이 20이 아니라 시료값이 20이라고 바로 줘놨어요. 그럼 여기는 전압이 직류하고 교류 시료값하고는 똑같은 일의 관계가 되니까 우리 시료값의 정의가 뭐라고요? 시료값의 정의가 거기 직류 전압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동일한 전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전압 그게 시료값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시료값이 20V란 말은 직류 20V하고 동일한 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시료값 자체니까 이 문제는 비교 대상이 안 되고요. 그러면 10V, 20V니까 40V, 400 해가지고 4배다 라는 거 바로 전압이 2배니까 전력은 4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단어 하나만 달라지면요. 최대값이 20V인 이렇게만 나오면 그런 건 틀린 문제가 거기 답이 2번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게 서울시 기출이니까 이거 요렇게 나온 거예요. 요즘은 이거잖아요. 그죠? 사이 혓 있어야 되죠? 국가직은 되게 지방직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내는 문제들은 다 이런 거 고쳐주는데 서울시 문제들은 그냥 예전에 문장이 그대로 쓰여 있어서 그만 옮기는 형태라서 이렇게 돼요. 자, 교류전은 VST가 2 코사인 2T가 직렬 RL 회로에 연결되어 있다. 이때 R이 2옴이고요. L이 1L일 때 회로에 흐른 전류 IT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전류 IT를 하기 전에 전압 주어진 게 이거고 오메가가 얼마요? 2니까 이건 J2구나. 그죠? 그럼 전체 임피던스 Z가 뭐가 되고요? 2 플러스 J2 하니까 2루트 2에 45도다. 그러면 시료값을, 그냥 순식값을 물어봤으니까 V는 2의 0도죠? 0도니까 그러면 전류 I는 Z분의 V니까 2의 0도고 2루트 2에 45도니까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45도다. 그래서 IT는 최대값 페이지로 했으니까 루트 2분의 1의 코사인 2t 빼기 45도다. 뭐 이렇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풀이죠. 그죠? 제일 많이 보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다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단면적은 A고 길이는 L인 어떤 도선의 저항의 크기가 15입니다. 이 도선의 저항을 원래 저항의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니까 도선 저항 R 구하는 공식이 로의 A분의 L 또는 시그마 A분의 L이죠. 도선의 길이만 기존의 2분의 1로 줄인다. 맞죠? 이번에 도선의 단면적만 기존의 2배로 증가시킨다. 맞는 것 같고, 그죠? 도전율은 이거죠? 도전율을 2배로 증가시킨다.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항률을 2배로 증가시키면 이건 2배가 되죠? 2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답은 몇 번요? 4번이죠. 그죠? 그림의 회로에서 1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4W라고 할 때 이 회로의 전압원의 전압 VS하고 또 그림이 어디 갔어요? 왜 이러지? 그림을 자꾸 그리네. 원래 풀이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갑작스럽게 그냥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좀 어렵다고 하는 말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 6, 2, 1이네요. 여기가 I3고, 그죠? 1옴의 소비 전력이 얼마요? P는 4W가 됐고, 그 다음에 I2인가요? 여기가 I1인가요? 여기가 VS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I1을 빨리 구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 1옴에 소비되는 전력이니까 I1의 제곱 R1은 I1의 제곱 곱하기 1은 4다. 그래서 I1은 얼마다? 2A다. 그러면 I1이 2A가 됐으니까 저항이 3옴이죠? 3옴이 2A니까 6V죠? 그러면 이 전압이 몇 V다? 6V다. 여기가 6이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니까. 그럼 여기도 6이다. 그러면 여기 6V니까 2옴에 6V니까 흐르는 전류는요? 3A다. 문제 진짜 단순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점수 주려고 했던 문제예요. 그리고요, 이건 대입시켜봐요. 여기 5라고 생각하고, 5라고 생각하고 저기 2에 흐르는 전류 I2는 얼마가 돼요?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게 만일에 5다고 하면 이건 2.5가 돼야 되죠? 1, 2번 틀렸죠? 6이 되면 말도 안 되죠?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건 못 풀어도 답은 내야지, 그죠? 이건 보기에서 답을 만들어줘 놨잖아요. 정전 용량이 정전 용량이 C0인 평행 평판 공기 콘덴서가 있다. 이것도 그림이 어디 도망갔네요. C0다. 그래서 C0는 뭐라고요? 이프론 제로의 D0분의 S0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공기 콘덴서의 극판 면적이 얼마야? 이건 우리 평상시에 안 했던 비율이죠. 이 크기가 얼마라고요? 5분의 1인가요? 나머지 이 크기는 5분의 4 T0. 그래서 극판 간격에 1대4의 비율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 때 CT가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맨날 C1이라고 했고 이 부분을 C2라고 해서 직렬이 되고 C1은요 필론 제로의 간격이 5분의 1 D0가 되고 면적은 S0가 되니까 5C0가 되고요.
C2는 여기는 유전율이 얼마요? 그냥 이필론 S인가요? 그냥 이필론 S니까 이건 이필론 제로 이필론 S에 5분의 4 D0분의 S0 하니까 이거는 4분의 5 이필론 S에 C0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CT는요, 이건 5 더하기 4분의 5 이필론 S분의 5 곱하기 4분의 5 이필론 S. 그죠? 이게 C0다. 그러면 5 없어지고요. 위아래로 4를 곱하면 4 플러스 이필론 S분의 5 이필론 S에 C0가 된다. 이거 맨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는 뭐 틀리면 안 되는 거다. 이거 보자마자 무슨 애로? 브릿지 애로다. 그죠? 딱 보자마자 브릿지다. 이 장 있으면 무조건 브릿지. 이 장이 없으면 이건 그냥 병렬 잘 꼬아서 만든 애로. 그런 거니까 브릿지다. 사에다가요. 보기 힘들면 이렇게 고쳐야죠, 그죠? 여기는 6, 이걸 A, 이거 B, 이거 C, 이거 D, A, B, C, D 하고 하면 A에서 B로 가는데 9, A에서 C로 가는데 6, B에서 C로 가는 데는 1, B에서 D로 가는 곳은 3, C에서 D로 가는 곳은 2 해가지고 여기 B가 3대 9, 2대 6 하니까 맞죠, 그죠? 브릿지 평행됩니다. 18이고 18이니까. 그럼 이거 없다. 이거 얼마? 8. 이건요? 12. 8하고 12하고 병렬하면 20분의 그러니까 8 더하기 12분의 8 곱하기 12. 그죠? 그러면 이게 20이죠? 5, 2. 그래서 하니까 24, 4.8인가요? 뭐야, 왜 수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5분의 그냥 저런 보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는 4 더하기 5분의 24 하니까 5분의 44. 그러면 전류 I는 5분의 44분의 11 하니까 4가 돼서 4분의 보기에 맞춰 풀어야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전압은 VS는 직류 1V, R이 지금 현재 1옴이고 R2는 여전히 1옴이고 R3도 1옴이고 L도 1L이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스위치 1위는 단자 1에서 단자 2로 이동했다. 무한대일 때, D가 무한대일 때 I1 값은 얼마냐. 풀 게 아니죠, 그죠? 문제를 읽는 문제지 이게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스위치가 이쪽을 가가지고 시간이 무한대면 소스 없는 회로고, 소스 없는 회로의 전류는 무조건 0이다. 소스 프리한 회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스가 직류 소스가 거기 전원이 없는 회로에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0이다. 열심히 적었는데 푸는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단자 AB 사이의 등가 저항값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요 엇박지름 문제예요. 일단은 여기 단락돼 버리면 이 합성저항 얼마야? 이 둘만 하면 병렬 합성하면 0이죠. 단락된 회로하고. 그리고 그림이 저항이 이렇게 돼 있어 좀 불편해 보이지만요 눈으로 보는 저항을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요 그죠? 여기 2, 여기는 이제 6, 4는 없어졌으니까요. 여기 3, 여기 6, 여기 1.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이거 합성하면 3하고 6하고 합성하면 2, 2하고 1하고 합성하면 3, 3하고 6하고 합성하면 2, 2하고 2하고 합성하니까 1. 그죠? 이거 역시 그냥 눈 뜨고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괜히 이 저항이 여기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애가 이쪽에 있다고 해서 이쪽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 뒤에 있는 거나 앞에 있는 거나 얘는 변화가 없다. 여기 저항이 있으면 이런 건 교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항이 없을 때는 순수에 상관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진짜 이런 문제들은 그냥 역시 눈 뜨고 보는 문제예요. 이 정도는. 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풀고 있으면 내가 잘 모르니까 틀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것도 일단 이거 두 개 직렬하면 2하고 1하고 병렬이니까 3. 그리고 이거 두 개 병렬하니까 1.2. 1.2하고 0.8하고 더하니까 2. x 더하기 y는 얼마냐? 그림과 같은 자기회로의 철심의 자기저항 RC의 값은 얼마냐? 이 철심 저항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자기저항 RM 구하는 공식은 VS분의 A다. 전기저항 구하는 공식하고는 약간 다르니까. 그러면 이때 철심의 자기저항을 물어봤으니까 철심의 뮤는 뮤제로의 뮤S를 해주면 되고 단면적 S 해주면 되고 길이 L 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문제를요 제가 모의고사 낼 때는 어떻게 낼까요? 모의고사 낼 때는 얘는 이렇게 낼 거예요. 이 공극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다. 요 자기저항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 공극을 냈습니다. 그럼 냈을 때 자기저항은 공극을 내기 전보다 공극을 내면 몇 배가 커지냐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내든지 아니면 공극 저항은 철심 저항의 몇 배냐 라고 그렇게 내든지 실제 풀으라라는 문제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는 저는 잘 안 내잖아요. 안 내고 이게 그냥 비율을 많이 냅니다. 비율을 내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 그럼 얘는요 철심저항 RM 철은요 이거고 그럼 RM 공극은 그럼 공극이니까 뮤제로 뮤S가 1이니까 1이고요 S분의 L0이죠 그죠? 그럼 다 구해봅시다. 각각 몇 배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러면 이 공극저항하고 철심저항의 비율은요 지금 이제 이 철의 길이가 얼마인지 봐야 됩니다. 단 자성체의 비투자율은 100이래요. 얘가 100이에요. 얘는 비투자율은 1이죠. 근데 100이에요. 그리고 공극 내의 비투자율은 1이고요. 자성체하고 공극의 단면적은 둘 다 4예요. 그래서 면적은 4니까 면적은 그냥 같이 보면 되고요. 그리고 공극을 포함한 자료의 전체 길이가 얼마야? 전체 길이가 52예요.
근데 공곡의 길이는 2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길이는 50이죠. 그러면 이 길이는 2고요. 이 길이는 50이에요. 봐요. 얘가 1일 때 얘는 2예요. 여기는 100인데 여기는 50이에요. 나머지 투자율과 면적은 같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이죠. 여기는 1분의 2가 되니까 2죠. 여기보다 여기는 몇 배 커요? 4배 크다. 그래서 이건 공곡 저항이 철심 저항의 4배다. 그럼 전체 저항은 공곡 저항을 구해가지고, 철심 저항을 구해가지고 5배 해주면 전체 저항이고요. 그래서 전체 저항은 철심 저항의 5배다. 근데 지금은 전체 저항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공곡 저항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단지 뭘 물어봤어요? 철심 저항이 얼마냐라고 하니까 그냥 이거 계산해라 라는 거예요. 자, 저기요. 유재료가 얼마요? 얼마요? 이게 만일에 자기학 문제라면요. 자기학 문제라면 아마 자기학 파트에 뮤재료 값이 있을 거예요. 7급 시험을 보면 자기학에 뮤재료가 얼마 적혀 있을 건데 여기는 전기이론 문제라서 뮤재료가 얼마라고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안 적혀 있으면 이제 못 푸는 거죠. 그죠? 얼마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건 암기죠. 그래서 암기하고 그 다음에 VS가 얼마요? 100이고 면적은 4라고 했나요? 4분의 길이는 50이다. 그럼 수식이 답이 파이 분의 1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여기 하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5개 그죠? 그거 없어요. 해가 50. 네? 답이 11번 돼가지고. 알았어요.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16에다가 2 하니까 30이죠? 32파이. 이게 10의 마이너스 7승 올리니까 문제 편하죠, 그죠? 생각보다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는 공곡 저항하고 철심 저항 다 합치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단지 철심 저항만 물어봐가지고 오히려 좀 편하게 나왔던 문제. 자, 이 문제하고 아까 몇 번 하고 거의 문제가 패턴이 비슷하죠, 그죠? 5번하고 그림이 똑같은 그림인가요? 완전 같네요. 그죠? 이게 귀찮아서 똑같이 그려놓고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림과 같은 진압 바형의 실효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효값의 정의수식이, 이 정의수식에 접근하라는 거죠. 그죠? t분의 1에 0부터 t까지 vt의 제곱의 dt를 뭐 한 거다? 루트시킨 거다. 이게 실효값의 정의수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루트 16분의 1에 일단 2부터 6까지는요. 2부터 6까지는 뭐의 제곱? 4의 제곱인 16의 dt 더하기 이제 9에서 13까지는 2의 제곱이니까 4의 dt라는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요. 16 곱하기 4 여기는 4 곱하기 4인가요? 그죠, 그죠? 그럼 이거 16이니까 16, 16, 16, 16 하니까 4 더하기 1이죠? 문제 참 편하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것들은 잘 풀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효값이라는 그 값의 정의거든요. 정의를 이렇게 해서 정의에 맞춰서 푸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고 좋은 문제입니다. 이번에 서울시는 누가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힘든 건 아닌데 모르고 보면 이게 좀 점수가 좀 안 나오고, 그죠? 좀 아는 사람들은 점수가 잘 나오게끔 만들어줬고, 적당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점수를 그냥 적당하게 나오게끔 해준 것 같아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만 잘 나오게끔. 급한데 풀었을 때 이런 것들이 사실 정의수식에 맞춰 풀면 이거 1분도 안 되는 30초짜리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고 접근을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문제 잘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십연전개하고 십연자개에 관한 맥스웰 방정식의 4가지 수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답은? 이건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어떤 친구가 자기가 시험장에서 찍었대요. 그래서 맞췄대요. 찍어서 맞췄다. 어떻게 맞췄는데? 라고 하니까요. 봐요. 우리가 아는 상식이 맥스웰 방정식은 모르지만 적어도 T는 입실론 E라는 건 아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 먹기가 나요. 아, 이거 0인가요? 예. 제가 수정하다가 워드 작업하다가 실수한 거예요. 급하게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봐요. 하나는 다이버전스 T는 로브이가 만일에 나왔다면 다이버전스 E는 이게 T가 입실론 E니까 입실론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거지 이게 0은 안 될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틀렸어요. 그죠?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3번에 보니까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우리 맥스웰 방정식 그래도 한 번 정도 본 사람들은 다이버전스 T하고 다이버전스 B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라는 거, 그죠? 그런 건 알거든요. 그런 건 아니까 그럼 얘가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 틀렸으니까 0이라고 한 이건 확실하게 틀렸다. 이렇게 찍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아는 사람이 찍은 거죠, 그죠? 모르는 사람은 이 정도도 못 찍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참 제대로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상식들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앙페르의 주해적 분법칙에 의해서 주해적 분법칙 HDL이죠, 그죠? 이건 전류 I다. 근데 이게 스톡 정리에 의하면 컬 H는 이건 순적분을 면적적분으로 바꾼 거다. 그리고 전류 I는 전류 밀도 J의 DS다. 그래서 우리는 컬 H가 전류 밀도 J인데 이게 JC 더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라고 했던 이런 앙페르의 주해적 분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맥스웰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거.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자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가 전개를 만들더라 라는 거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자속 파이는 B의 DS더라. 그래서 이건 면적적분하고 시간 미분은요, 뭘 먼저 하는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의 DS를 한 거하고 똑같더라. 그리고 전압 V는요, E의 DL이에요. 근데 원래 정전계에서는 이걸 시점하고 종점을 같게 회전을 시키면 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시변전개일 때는 0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외에는 스톡 정리에 의하면 컬이에요. 컬리가 DS가 되고, 그러면 역시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야 되니까 맥스웰 방정식의 두 번째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유도된 맥스웰 방정식은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D의 ds는요, 내부에 있는 총 진화량과 같다. 이게 가우스 법칙이거든요. 그리고 발산 정리에 의하면 면적적 분하고 최적적 분을 서로 변형시켜 줄 수 있는 형태가 다이버전스 D에 dV를 하면 된다. 이게 발산 정리예요. 그리고 전하량 Q는요. 전하량 Q는 로 L의 dL이고요. 선전화 밀도일 때는 이거고, 면전화 밀도에서는 로 S의 ds고, 최적 전하일 때는 로 V의 dV다. 라고 해가지고 보면 이 값하고 이 값은 같다. 라고 해서 나온 게요. 다이버전스 D는 로 V. 이건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의 법칙이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장에서는 독립자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더라. 그래서 자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은 0이 되더라. 라는 게 네 번째죠. 그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네 가지,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다이버전스 D는 로 V다. 그리고 컬 H는 전류밀도 J에다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다.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다. 이런 네 가지가 맥스웰 방정식이다. 옛날에 서울시는 많이 나왔는데 국무원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해놓는 게 좋을 거예요. 무한히 먼 곳부터 A점까지 플러스 3쿨롱의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60줄의 에너지가 소비되었다. 여기에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있어요. 이 Q에서 무한히 멀리 떨어진 점, 무한원점이라고 우리 이야기해요. 무한원점에서는요, 이 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영향을 안 주는 곳. 그래서 이 점은 전위가 0인 지점입니다. 근데 이런 무한 원점에서요, 제가 플러스 1쿨롱의 전하, 3쿨롱의 전하를 요렇게 가져왔을 때 이전까지 가져왔어요. A점까지 가져왔는데 얼마의 일을 했다고요? 60줄의 일을 했다라고 하면 W는 QV.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V를 한 게 60이니까 V는 얼마요? 20V를 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VA가 20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무한 원점에서 쭉 가져왔는데 여기까지 가져왔다는 거죠. B점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는 몇 쿨롱의 전하를요? 2쿨롱의 전하를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몇 줄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10이죠. 그래서 V는 얼마요? 예? 어디요? 10줄의 에너지가 생성됐다. 이게 어떻게 생성되죠? 그냥 물리학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성되죠? 무한원점보다 더 전위가 작은 게 있나요? 이거는 만들어질 수 없는 문제네요, 그죠? 그냥 개념적으로인데 이건 개념적으로도 의미가 안 통하네요. 이건 의미가 통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거 전위가 0V보다 더 작아지는 게, 만일에 여기가 전위가 0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가면 10이 생성된다 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무한원점에서 더 멀어진다, 더 멀어져야만 전위가 더 작아질 건데 이건 마이너스 전위가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오류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건 생성됐다는 것도 읽지도 않았어요. 이거 문제 오류다, 이 제기했거든요. 이건 아니,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무한히 먼 곳에서부터, 무한 원점부터
더 멀어져야만 생성된다고 했는데 무한 원점이 돼버리면 이상일 때는 전개의 영향을 안 받는 곳이거든요. 안 받는 곳에서는 더 멀어져 봤자 이거는 전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영전이가 기본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만일에 이 공간이 아니라면요. 이 공간이 아니라면 1번 개념이 없으면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이게 마이너스 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져오면 플러스 전이가 되거든요. 거기 마이너스 전이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 0이 제일 크고 이게 마이너스 전하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A 전이가 존재하면서 B까지 존재하는 공간은 없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리는 말이 맞아야 되거든요. 공간에 대한 해석이 맞아야 되는데 공간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문제의 의도는 이거 같습니다. 무한히 먼 곳부터 B점까지 이 쿨롱의 전하를 이동하는데 이를 에너지가 소비됐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생성했다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올 수는 없거든요.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돼요? 반대로 가야 되는데 무한 원점보다 반대는 의미가 없거든요. 요거는 이 공간은 한꺼번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공간인 거예요. 여기는 이 점이 무한 원점이라고 안 하고 어떤 특정 지점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는 있지만 요거는 무한 원점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얘는 만들어질 수 없는 공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문제 오류입니다. 그냥 무한히 먼 곳이라는 게 A점과 B점이 서로 영향이 없다라는 뜻 아니에요? 아니, A점하고 B점이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이쪽이 무한히 먼 곳부터라는 게 전이의 기준이잖아요. 어떤 특정점을 해가지고 특정점을 했을 때 기준을 이렇게 했을 때는 기준에서 얘를 올렸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점부터 올리면 이전보다 20V 크다,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전보다 5V 작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기준이 무한원점이 되면 무한원점은 자기학에서는 아니면 물리에서는 무조건 전이가 0인 지점으로 보거든요. 전이가 0인 지점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무한히 먼 곳이 같은 지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 자체는 해석이 불가능한, 문제가 잘못됐던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건 어느 특정점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점, 시점, 뭐 이렇게 나오든지 시점에서 문제를 바꿉시다. 그러면 시점에서 이까지 옮기는데 60줄의 일을 했다. 3쿨롱의 전하를 가지고 3쿨롱의 전하를 가지고 움직일 때 60줄의 일을 했으니까 여기는 얘보다 20V 크다. 그죠? 이게 거의 AC죠. AC가 20V고. 그러면 C점에서 이렇게 B점까지 옮겼는데 내가 10줄의 에너지가 생성됐다. 그러면 더 일을 받았다는 거죠. 한 게 아니라 받았으니까 얘는 이 쿨롱의 전하를 10줄을 했으니까 5V가 작아졌습니다. 거의 이게 BC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A점과 B점의 전이차는 얼마냐 라고 하니까 AB는 얼마야? AB를 물어봤나요? 거의 BA를 물어봤네요. 거의 B 빼기 A를 기준으로 해서 물었잖아요. 그죠? A를 기준으로 해서 B점의 전율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요? 5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20 해서 마이너스 25 이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 문제입니다. 이거 생성될 수 없는 에너지 공간이네요. 그죠? 이 제기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거 시험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서울시 시험 본 사람. 지방직 봤어요? 둘 다? 여기는 지방직도 안 봤어요? 여기는 서울시 봤나? 서울시 봤잖아.
안 보고 그냥 풀어봤어요? 시험장에서 안 보고 그냥 풀어보는 건 점수 의미 없어요. 여기 봤구나. 여기서 이 제기해요. 자, 답은 이걸 전자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 이렇게 풀어요. 저항이 1이고 4네. 이것도 1이고 4네. 4배네. 이거 빼기 이거. 그래서 4에 V2 빼기 V1. 이건 전자하는 사람 푸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 4에 2 빼기 1 해서 답은요 4V. 근데 이제 전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여기 1, 여기 2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4분의 4에 2, 5분의 4, 2 하니까 얼마요? 5분의 4 곱하기 2 하니까 5분의 8이 1.6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1, 여기는 1.6 하니까 여기 얼마요? 1에 0.6이거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럼 똑같은 전류가 흐르니까 1일 때 0.6이니까 4일 때는 2.4. 그죠? 4일 때 2.4. 그러면 여기가 1.6이니까 여기는 2.4니까 여기는 얼마요? 1.6보다 2.4 큰 4V. 이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제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여기서 뭐 한 거예요? 노드 방정식 세운 거예요. 여기는 1분의 1.6 빼기 1 더하기 4분의 1.6 빼기 V5는 0이다. 라고 해가지고 노드 방정식 풀면 V가 4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다. 근데 제가 수식 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이런 것들 그냥 대충 비율로 이렇게 때려서 가능합니다. 커패시티 양단 진압은 지금 이제 5에 몇 도요? 마이너스 60도. V는요? I는요? 0.03파이에 마이너스 60이 아니라 플러스 30인가요? 90도 빠르죠? 전류가 90도 빠르니까 뭐만의 회로? C만의 회로죠. 그죠? C만의 회로는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빠르다. 지금은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빠르니까 C만의 회로고요. 그럼 C만의 회로니까 위상은 이제 더 비교는 필요 없고 크기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XC는, 임피던스 Z는 C만의 회로니까 I분의 V인데 이게 XC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I가 얼마요? 0.03파이 분의 5가 오메가 2파이 F 120파인가요? 예, C분의 1이다. 라는 무슨 값을 구하면 된다? C 값을 계산하면 된다. 그럼 파이 없어지고 C는 120분의 0.03 곱하기 5 하니까 이건 100분의 3인가요? 200인가요? 2 곱하기 10에 4승분의 1 하니까 마이크로로 물어봤나요? 네. 마이크로로 물어보니까 50 마이크로페렛인가요? 50 마이크로페렛.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 C만의 회로의 특성을 나타내준다. 그래서 문제가 생각보다 단순했던, 진짜 단순했던 문제입니다.
시간 안에 풀기 힘들었던 문제는요, 1번 때문에 그래요. 1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요, 진짜 20분을 투자를 하면 풀고 넘칠 문제고요. 한 15분 가지고 풀면 약간 부족. 1번 빼고는요. 1번 빼고, 1번을 빨리 포기한 사람은, 그러니까 좀 여유있게 풀었는데, 1번을 가지고 계속 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은 좀 힘들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가 영어가 어려워가지고 영어에 투자를 한다고 여기 전공에 투자할 시간을 많이 확보 못한 사람들은 좀 힘들었고요. 한 친구가 영어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전기이론을 35점을 받았대요. 뒤에 있는 문제를 다 찍었대요. 다 찍어가지고 8번까지 풀었다고 했나? 하여튼 뒤에 걸 다 찍었는데 35점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18번은요. 18번을 이재기를 시켜놨는데 제가 아까 잘못해가지고 당연히 무한 원점이라서 저는 앞으로 가는 것밖에 거기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무한 원점에 뒤로 가는 걸 해놨네요. 근데 무한 원점에서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물리에서 그럴 일은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재기를 다시 해가지고 이걸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 문제는 눈으로 풀어가지고 2번으로 찍었대요, 또. 그래서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아니, 거기 17번을 탁 보고 찍고 18번도 눈에 보여서 찍었대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가 체감 난이도보다는요, 풀고 나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죠, 그죠? 체감은 좀 힘들어 보였지만, 그랬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문제는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들어가지고, 내년에 제가 수업하기는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전기 이론 서울시는 여기까지 하고요.